자, 34번입니다. 34번. 이 채무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채무조정제도. 이게 뭐냐면은, 신용회복위원회 하는 게 있고, 법원에 하는 게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봤죠?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자들은 뭐 때문에 참가합니까, 그게? 돈이 급하죠? 사채를 많이 빌렸는데, 예로 뭐 사채 빌리고, 은행도 빌리고, 친구한테 온갖 빌리고, 자, 이런 거죠. 인터넷 도박이었어요. 인터넷 도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인터넷 도박 해가지고 집안에 3억, 5억씩 갖고 간 게 뭐 한두 집 아니라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어디를 간지 검은 데는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도박 해갖고 직장 다니다가 인터넷 도박 해갖고 터지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 뭐, 병원에 계시는데, 수술비가 지금 당장 1,000만 원 필요한데, 내가 봉급대 줄 테니까 2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800원 줍니다. 200원 있는데 수술 안 된다. 그러니까 참 급하니까 다 떼줍니다. 이게 이제 한 명 말고 10명, 20명 하면 매도 되는 거지, 이게. 이런 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사적 떼던 것도 그렇잖아요. 돈 빌려갖고 돈 안 내면 어쩝니까? 완전히 뭐 주기를 사야 되는 거죠. 완전히 뭐 조폭들이 와서 뜯어갖고 뭐 크랜카드 붙여갖고 야 돈 내놔라 그거 뭐 없다 하니까 니 이거 장기 뭐 콩팥 있는데 내놔라 그거 뭐 이런 파이죠 지금. 그런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 저한테 가끔 연락 와요. 어쩌면 되느냐? 저는 직장을 다니면은 법원에 개인회생 하라 그래요. 개인회생. 진짜. 그러면은 이제 개인회생을 하면은 짧게는 3년에서 한 5년 있죠. 한 70% 탕감이 되고 3 내지 5년에 대해서 거의 이 개인회생이 참 좋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개인회생. 그럼 뭐 실업자는 개인 파산 이렇게 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에. 그럼 개인회생은 소득 있는 사람인데 예로 경비를 나가는데 250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70% 이상 감면을 받고 3 내지 5년만 갚아주면은 예를 들었습니다. 3억인데 봉급을 내가 300 받아요. 그럼 뭐 최저생활비라 해가지고 뭐 아예 하나 있고 한 200만 원 보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요거를 3년 3,600 정도 5년이면은 뭐 한 6천만 되겠죠. 우리 갚으면은 나머지 2, 3억 정도 못 갚는 거는 땡치라는 겁니다. 땡치. 이런 제도가 있죠, 법적으로. 그럼 그거를 은행을 통할 거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할 거냐, 법원을 통할 거냐, 이래 되는데, 은행에 통하는 거는 이제 연체죠. 연체가 돼갖고, 이제 이렇게 뭐 90일, 30일, 90일 이상, 이제 요것들은 열로 가면 되는 거고, 보니까 도저히는 안 되겠다. 은행이 채무도 아니고, 금융회사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 뭐 사채고, 개인 사채고, 대부업체고, 이런 게 많이 낍니다. 그러면은, 아예 열로 개인회생 가야 됩니다. 가면은 한 3년 내지 5년만 막 갚아주면은, 고마, 이거를 완전히, 갚아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화 되는 겁니다. 정상화. 아시겠죠? 주변에 보세요. 자, 이런 사람이세요. 언니야, 오빠야, 형님아, 나 막 빚이 많아갖고, 한 3억 막 개인 붙잡고, 뭐 인터넷 돈 갖고, 지금 난리가 났겠는데, 저 마창대교다 나 띠 죽어 뺀다 그러면은, 뭐 죽어라 이러면 안 되고, 잠깐! 이래가지고, 니 서류 다 들고 오느라. 그리고 법원 앞에 가면 자원법원 앞에도 많죠? 뭐, 개인회생 파산코가 막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가면은, 한 150만원 정도, 요새는 한 100만원 작다더라고. 150에서 한 200 주면은, 저가 서류 다 만들죠. 사무장들이. 만들어가지고 개인회생 연락을 다 해줍니다.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보통 그 뭐냐, 한 300만원, 내가 250만원 경비원을 쓴다. 이렇게 하면 식당을 나간다. 그러면은, 한 170, 80만원은 최저 생계비를 묵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까지 뺏기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그거는 내가 묵고 살고, 나머지 한 7, 80만원은 3년 내지 5년 정도 갚아주면은, 나머지 빚은 막 개인 사채고 나발이고 막 전부 다 그냥 땡치다 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개인회생 딱 결정을 받으면은,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못해요.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전화해도 안 되고, 옆에 오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는 건데, 은행에 하는 이 세계는 연체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된 사람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하는 거고, 대부분은 아마 법원 해야 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하는지. 또 무직자는 아예 개인 파산 면책하면 됩니다.
막 65살 돼서 막 무직자다. 빚이 많았다. 그죠? 막 그럴 때는 개인 판단입니다. 자, 35보면요. 최근 코로나 불황에 3040 젊은 파산이 줄을 잇는다. 해가지고. 자, 이런 거예요. 빚이 뭐, 원래는, 자, 3억이다. 그러면 3억에 아까처럼 70%를 탕감을 하고, 그럼 얼마입니까? 2억 천을 타고 9천만 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좋습니까? 3억에서 우리 그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해 가지고 한 2억은 그것서 생긴 거다. 그럼 1억에서 70% 탕감하고 3천만만 계좌에 넣습니다. 그게 더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너무 좀, 이게 좀 사회적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해갖고 시절에 뭐 까문 거, 이것까지 파산 재산에서 그냥 쏙 빼준다. 이건 안 좋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적 해이가 있다. 뭐 하긴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빼줄 것 같아요. 빼고, 그런 거는 빼고, 진짜 그만, 이래, 대출 받아갖고 좀 손해난 거, 뭐 부실된 거, 요것만, 한 30%만 네가 갖고, 나머지 70%는 땡치라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또 봅니다. 36번. 빚을 못 갚아 끙끙 연체 30일 안 됐다면은 신속 채무 조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개월쯤 된 사람은 36번을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놓은 데이터 요겁니다. 자, 그 다음 37번입니다. 37번은 제가 그동안 쭉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채무 조정 제도라고 해요. 채무 조정. 자, 두 번째 써놨죠. 오징어 게임 참가자가 신청하면은 좋다. 혹시 주변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죠? 오징어 게임 다 알죠?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자, 너가 직장에 다니면은 뭐 한다고요? 개인의 시장. 무직자면은 개인 파산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기는 힘들고요. 아마 150만에서 200만만 여러분이 대주면은 그 사람을 완전 구제를 해줍니다. 구제. 완전 구제인데 신청은 두 개 다 법원합니다. 법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무자 해시행 관한 파산하는 법률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 대상 채무가 중요해요. 사채, 대부, 개인 빚까지 조정됩니까? 안 됩니까? 100% 됩니다. 100%. 그죠? 개인 빚까지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당자가 부도났든지 사채를 끌어쓴 거, 개인한테 뭐, 언니, 동생, 형님, 뭐, 사촌, 뭐, 팔촌, 이종한테 돈 빌린 것도 전부 다 이거를 땡치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세출을 시킨다. 그래서 좋은 거죠. 대법까지. 대법처도 접근을 못해요. 추심행위하면 안 됩니다.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안 돼요. 담보 채무는 10억, 무담보 채무는 5억. 보통 무담보죠. 무담보 한 5억 이하 이거 들어갑니다. 무담보 5억. 보통 뭐 인터넷 도박했다 등등 해서 무담보 5억 정도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 뒤에 넘어갑니다. 뒤에 넘어가서 세 번째 보니까 채무 조정 수준인데 3년간 가용소득으로 이제 5년도 있는데, 전에는 나는 3년만 하고 있었는데 자꾸 법에 보니까 3 내지 5년 해야 되거든요. 3 내지 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후 잔존 채무는 전부 면책한다. 이랍니다. 당초 5년에서 2018년 6월부터 단축 시행됐어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것도 3 내지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판사 봐갖고, 아니면 5년 동안에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법은 한 3년까지라고 단축이 됐는데, 자꾸 5년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내지 5년 정도 갚으면은, 나머지 빚이 뭐 3억이든 4억이든 땡치된다. 땡치되고 완전 깨끗하게 카드도 발급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자, 마지막으로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회생 파산 자산 매각.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땡치라는 요게 개인의 생, 오징어 게임 참가자가 아버지한테 5분의 1 받은 토지가 있더라. 있을 수 있죠. 저 시골에. 그 번지가 안 나와가지고, 막, 채권자들이 가압류도 안 되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가 산한 요상모상한 뭐 콘도 행고 있다든지 뭐 옛날에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그거를 가면 어떻게 칠할 거냐? 그거는 거는 이제 이런 수겠죠. 땡치라는 개인이 사는 사람도 지가 아파트를 가 있더라. 아파트가 1억짜리다. 크진 않은데 1억짜리고 1억 5천짜리인데 지가 빚이 4억 5억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럼 그거를 1억짜리 아파트를 법적으로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들른 개미넣기도 그렇고 온비도 공매가라기도 그렇고 그걸 자체로 파산 간쟁 그런 변호사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럼 그거를 대법원에 오면요.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은 회생 파산 자산이 팔립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나 인데 가셔가지고 대국민 서비스 쳐보세요. 대국민 가끔 수강생이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땅이 5천만짜리인데 원장님 그 사람 그때 밭이 5천이 있었는데 5천만짜리 하나 있었는데 지분도 아니고 그게 2,200만원 샀습니다. 싸게 반값도 안 되게 샀습니다. 그거 내한테 연락 가면서요. 자, 그럼 대국민 서비스 가시면은 자, 요 화면이에요. 요 화면 가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저 밑에 합니다. 제일 밑에. 대법관들 많죠? 뭐 대법관들 있고 쭉 제일 밑에 가보면은 캄캄한 데서 캄캄한 데 가운데 두 번째 요겁니다. 이거 찾아야 돼. 자, 아까 우리 예금보험공사도 공매정보관 그거 들어갔죠? 요거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컴컴한 데서 까만 데서 두 번째 이거 들어오면 됩니다. 회생자산, 회생 개인회생, 파산 이런 자산의 매각 안내 여기서 이제 그 물건을 땡치라는 거예요. 물건을 자, 다시요. 어디가 쪽이야? 대국민 서비스 그죠? 대국민 뭐냐? 대국민 서비스 이렇게 치면은 뭐가 대한민국 법원 나오죠. 여기 나오면은 인삼하고 쭉 내려간다. 쭉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요겁니다. 찾기 쉽죠? 자, 이거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부동산 매각 문의 안내. 자, 이런 겁니다. 요거도 장점은 일반인들 잘 모른다. 단점은 짠짠한 게 많다. 주로 지분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 차도가 있겠죠. 얘로.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뭐 개인의 시절할 때 뭐 벤처 가는 사람도 있을 끼고 뭐 현대차도 제네sis 가는 사람도 다 있단 말이야. 그 차도 여기서 파는 거. 그 사람이 잡다가 가 있는가, 뭐 부동산 뭐 지분이든지 뭐든지 가 있는가 하고 자동차 같은 거 다 놓습니다. 자, 부동산 매각 문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쭉 여기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요 칸에 들어갔고 또 제일 밑에 공고 게시판 열어 공고 게시판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제 성공. 자, 공고 게시판 갔어요. 공고 게시판 지금 420개가 지금 올라왔네. 그죠? 420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오른쪽 조회가 요거는 이제 20명 봤더니요. 160명 뭐 많이 봐봤자 200명입니다. 전국에서 많이 봐봤자 200명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자. 이 수능기 뭐고 인천지방법원에 이제 뭐 올라왔는 건데 부동산 매각 공고 PDF 파일 인천지방법원 무시하고 보내기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딱 보면 있죠. 뭐 판대요? 세종시에 임야가 있는데 임야에 지분이 있더라. 인천지방 뭐 가면 맞습니다. 뭐 매입 의향서를 뭡니까? 제출해라 하고 싶으면은 봉투에는 이렇게 쓰고 제중 써가지고 100만원 그러면 걔네 별 돈 안 되겠냐? 이런 거 말고 5천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줄 쓴 거 이렇게 놓으면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내려요. 요거를 요 써가지고 어디 내느냐?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법원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 쓰란 데 있어요. 여기 내 채무자 이순우의 파산간제 변호사 권원현한테 우편으로 11월 18일까지 한선은 100만원인데 이제 요거를 내로 100만 1,000원 쓴 사람 기요 101만 쓴 사람이도 된다. 조금 높게 쓴 사람. 그래서 서류를 아까 내주라. 뭐 간단하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 봐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그러면. 자, 요 가서, 제일 밑에 가서 두 번째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이거 보니까 또, 공고 게시판. 자, 여기서 꼭 눌렸습니다. 눌려서 보니까 또 뭐 하나 볼까요? 자동차도 있더라, 자동차 잡이. 차량 있네, 차량. 그죠? 차량 매각 공고. 차가 뭔지 찾고. 그랜저 2008년식 또 됐다 이죠. 얼마나 말이고 250만원부터 마감을 해가지고 10만원까지 타겠다. 그럼 만약 이까지 안 왔어. 아무도 안 들어왔어. 내가 11만원 했더니 내한테 이제 통지 왔어요. 단순 거라고. 무슨 아니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자, 교재 봅니다. 교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공고 게시판에 가서 써놨죠. 뒷페이지 봅니다. 3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고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긴거미리, 부동산, 뭐, 있죠? 이런 자당, 선박도 있네. 선박, 차량, 부동산,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면 된다. 되는데, 이제 그거 찾는 걸 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있다. 간단하게. 또 뭐가 있는 거. 꾸준히 보면은, 보다 보면 무엇이 딱 돈이 되는 게 있어요. 돈이 되는 게. 맞습니다. 10개 같은 거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볼까? 인천 지방법을 한번 볼까요? 201명 봤네. 201명. 김금란씨. 무시하고 보내기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고? 충남 당진에 임야 중 채무자 김금일 지분이 여기에서 요거다. 2천만원, 1,400, 900만원이다. 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대강 잡으면은 요거를 이제 주소로, 파산간진 주소로 입찰의향서를 도착시켜야 된다. 입찰의향서는 여기 있죠. 매수의향서. 여기 써가지고 내가 얼마에 사겠습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제 1등이 되면 되고, 떨어져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매수의향서를 다 보여주라 합니다. 찾아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수강생 보니까 뭐 싸게 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이 딱 세 필지인데 그때 싸게 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가끔 있더라고. 자, 그 다음 봅니다. 39번. 자, 개인의 생을 신청했는데 아파트의 경매 절차 중지 신청으로 경매가 1, 2년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 자,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원장님 1등 했는데 경매장에 전화 와갖고 10% 받아가래. 왜냐 했더니 개인의 신청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6개월 갈지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르니까 그만 10% 받아가세요. 시아파져갖고 내가 하나 웃자다가 막 3번 떨리고 하나 1등 했는데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막 전화가 들러갖고 10% 받아가기네. 막 해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영 막 전화 오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에 19에 8397 19에 8397 자, 덕계동에 아파트가 지금 경매됩니다. 그러면 소유자 입장 홍씨는 답답하죠, 그죠? 자, 홍씨 입장에서는 이 덕계동에 아파트가 경매되는데 낙찰이 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나가야 되고, 이 추운 겨울에 나가야 되고, 아들 전화 붙이게 되고, 수능 또 공부하는 놈 있는데 공부하는데 영 지장도 주고 막 그렇죠? 그래서 참 답답한데.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경매가 됩니다. 경매가 어디 됐죠? 경매가 2019년 9월 달에 됐는데, 1억 5천 달러께서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막 되죠? 7월 달, 8월 달, 그 다음에 대금 납부. 이거는 8월 달에 변경이 되네. 변경. 자, 변경되는 거는 내가, 문건 송달력 보면요. 8월 달. 여기 있네. 자, 7월 20일에 그 2차 경매 되기 전에
경매 절차를 중지해 주세요. 경매 홍씨가 소유자가 경매 절차를 중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홍씨가 개인 회생 진행 내역을 제출하고 이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빨리 진행이 되네요. 빨리 진행하고 이제 속행을 놓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개인 회생 결정이 나오면요 법원에서 절차 처리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됐는데 서류가 접수됐다. 그때 알았다 그러면은 매각을 정지하고 매각 불허를 해라. 불허하고 정지되라. 이랍니다. 그러면 경매 1차 되기 전에는 정지하고 기일을 변경해 주라. 이게, 개인회생 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래서 보통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1년 되고 다시 또 속행을 하려고 하는데, 참고 드렸습니다. 진주지방법원에서, 차원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났어요. 그래, 한 1년 먼저 됐어. 경매 안 되고, 이제, 그게는 소유자는 좋은 거지. 이사도 안 가도 되고, 뭐, 월세도 안 주고, 이제 그냥 사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또 속행하려고 살라니까, 또 진주 가서 또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갖고 또 법원 내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주소를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진주에서도 법원 결정 오니까 법원에서 또 뭐, 또 진행을 또 못 시킵니다. 저기는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파트가 5억인데 작년 재작년에 2, 3년 많이 뛰었습니다. 한 10억까지 뛰었어요. 개인회생을 본 게네 가격이 엄청 뛰어버렸어. 나는 5억 주고 배천 잘 거를 개인회생 밤에 10억까지 5억 이상 10억까지 채권가 하는 채권에 다 도움 주는 거야. 나는 2년 공짜 살고. 이해갑니까? 개인회생 한번 그런 막 경수가 낙차잖아. 전화가 옵니다. 그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막 10%만 찾아가세요. 그러고 찾아오면 됩니다. 떠나셔야 돼.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뭐 1년, 뭐 6개월이나 1년쯤 있다가 은행도 답답하죠. 그죠? 개인신청 들어오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럼 뭐 채권 저거 계산서 내고 법원에 개인 사채 같은 거 다 신고하고 뭐 시간이 막 6개월 이상 급이거든요. 그럼 끊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속행해달라. 그러면 이제 속행해주고 법원에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한 것이, 뭐 했죠? 오늘 우리 뭐 했노? 뭐 하긴 했는데. 자, 신탁공매. 배웠습니다. 신탁공매. 신탁공매가 뭐냐? 대학원에 좀 입학도 하시면 좋겠다. 설명드렸고요. 석박사. 그 다음에 신탁공매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에, 나온 사례를 가지고 일환했고요.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공매. 예금보험공사 공매는 지금은 별로 뭐 돈 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느낌에. 안 보여갖고, 앞으로 한 1년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갖고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이 파산되고 짜고 뭐 공수자금이 국가에서 뭐 몇 조를 닦아 열었다 크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저기 자가치 시장에서 막 저축은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막 2달 숙식을 하더라. 5천 뺏기 안 주나 5천만 원 뺏기. 나 3억 이어놨는데 그거 막 그럴 때 이제 있으면은 무디로 들어옵니다. 700건, 800건씩 막 들어와요. 그때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 막 좋은 게 이리 나오더라. 그 다음에 신탁공매는 주로 은행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협이나 새만구에서 대출 나갈 때 신탁 넘가준 거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60% 떨어진 거, 이게 20비리가 못 찾겠어요, 이거. 그럼 못 찾는데, 그거는 주로 어디 가면 찾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까 신탁회사 있죠? 신탁회사 홈페이지 가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숨은 것들이 있습니다. 60% 떨어지고, 우리 수강시간 전에 보니까, 신탁 상가인데 저기 심화산에 25%였대. 25% 떨어지니까 그때 사더라고. 사가지고 원장님 나 상가 25% 샀습니다. 사무실용으로 싸게 산 거죠, 그죠? 25%. 근데 안 팔리니까 뭐 50% 했다가 그 다음에 또 25%가 했다가 25% 막판에 우리 수강생이 사가지고 또 이전 받아갖고 사무실 쓰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신탁 공매가 조금 특이한 건데 부가세는 조금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 별도로 조금 내야 되고. 이제 대출 문제가 조금 껄끄럽다. 설명드렸고요. 관리비 있으면 여러분 부담하셔야 되고, 신탁 맡기기 전에 들어온 사람이 뭐 간혹 있었습니다. 드문 경우인데, 보통은 신탁에서 맡기고, 보통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사전 증상 잘 안 해주거든요. 신탁 맡기고 난 뒤에 들어온 사람은 낙찰자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판례를 보니까 없는데, 쫓아내는 거는 여러분 책임이다. 그 대신에 싸게는 살 수 있다. 그죠?
쉽게 나온 사람도 있고, 예민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탁, 막 공매, 여러분들 잘 배우시면은, 은행 점포 같은 거, 은행의 사택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국민건강, 공무원관리공단의 아파트 사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이 많은 사람은 이제 개인의 시행, 파산으로 가면 되겠다. 알겠죠? 개인의 시행, 파산으로. 언니야, 나 아마 마찬가지로 띠내 죽겠다 하면 죽어라 하지 마시고, 오늘아, 여러분 150만 되면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그죠? 부채에서 그냥 탈주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오늘 이상하게 빨리 마쳤네. 20분 더 할까요? 자, 마치겠습니다.